안녕하십니까. 윤여창TV 세상만사입니다. 파리 올림픽 대회가 끝났습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이러한 그 구호에서 선수들이 열심히 기량을 발휘한 결과 기록도 많이 나왔고 또 볼거리도 많이 제공해 주었죠. 원래는 더 높이, 더 빨리, 더 강하게였었는데 강하게보다는 멀리가 어감이 좋다고 해서 그 구호가 바뀐 거죠. 이러한 그 올림픽 핵심 정신 안에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심을 갖고 대처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환경을 보다 나게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런 그 모습,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제목이 올림픽 경기장에 나타난 유령인데 신비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1928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올림픽 경기가 개최됐습니다. 당시에 네덜란드 릴레이 달리기 팀이 출전했는데 강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그런데 한 선수가 뛰는 도중에 그 선을 이탈했어요. 마치 차선처럼 그 선을 이탈하면 안 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적 처리가 됐어요.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저것은 그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니까 시적 처리하면 안 된다 항의를 했지만 그냥 실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몇 년 뒤에 그 경기장 그 같은 트랙에서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그때 그 선수가 너무 아쉬운 마음에 유령의 형태로 나타나서 달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는 없죠.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장소에 있으면서 다른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사람은 한 군데 존재하면 다른 데는 동시에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우리 지식인데, 그래서 어떤 범죄 용의자가 범죄 발생 당시에 자신이 다른 데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은 그것은 알리바이 성립이 된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가 되죠. 이렇게 한 사람이 동시에 다른 장소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마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그 아들이 미국에 유학가 있었는데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똑같은 시간에 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공간을 초월해서 그 아들이 있는 장소에까지, 그러니까 다른 버전의 형태로 이 여자가 거기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경기장의 유령도 그 달리기 실격당한 것이 너무 아쉬운 마음에 어떤 한이 맺혀가지고 그 정신이 자기 있던 곳을 넘어서 그 경기장에 다른 버전의 형태로 나타나가지고 달리기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림픽 경기장에 나타난 유령의 이야기입니다. 더 멀리 이러한 구호가 인간에게 영감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워서 노력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적인 이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육상 경기에 사용되는 운동화의 경우에 더 빨리 달리게 하고 더 지구력 있게 달리게 하고 편안히 느끼게 하기 위해서
또 제어의 개발이나 그 다음에 미창의 디자인 같은 거 여기에 상당한 발전이 있어서 이것이 실생활까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운동화 하면 뭐 4만 원, 5만 원이면 괜찮은 거 샀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40만 원, 50만 원짜리도 지금 나와 있죠. 이렇게 실생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영복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유체역학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물체가 기체나 액체 사이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취급하는 분야입니다. 여기에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첨단 수영복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이 쓰는 물 안경 이것도 코팅 처리를 잘해가지고 시야를 보다 더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안개 방지 효과 같은 거 이런 것을 연구해서 이것이 일반 실생활에서도 뭐 김서림 방지 같은 그런 안경들이 나왔죠. 그리고 스포츠 의류 같은 거 질감 좋고 그 다음에 압축 기술을 통해 가지고서 입어도 뭐 별로 입은 것 같지 않은 그런 가볍게 느껴지는 스포츠 의류들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보다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훈련 방법도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1924년에 그때도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가 됐었습니다. 핀란드 선수가 있었는데 달리기를 아주 잘해서 사람들이 별명을 플라잉 핀, 날아가는 핀란드 선수 그렇게 붙였습니다. 여러 종목에서 혼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를 땄어요. 전설적인 기록을 냈습니다. 특이한 훈련 방법이 이 사람이 사용했는데 눈 속에서 맨발로 달리기를 했다 그래요. 상당한 지구력을 가진 선수였죠. 복싱에서 섀도우 복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자 복싱. 선수가 혼자서 상대방이 없는데도 가상의 선수를 생각하면서 혼자 연습하는 그런 복싱이죠. 마치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없이 혼자서 건반 연습을 하는 것과 같은 저걸 노르딕 워킹이라고 합니다. 노르딕은 북쪽 나라 핀란드, 워킹은 걷는 방식. 1950년대에 핀란드에서 개발됐어요. 그 나라는 평원이 많아서 눈이 왔을 때 그 평원에서 스키 대회를 했어요. 그 시즌이 아닐 때, 눈이 없을 때도 폴대를 이용해서 걸으면서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체 근육을 써서 걷는 것이 자세에도 좋고 걷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90년대 그 핀란드 피트니스 전문가들이 저걸 개량을 했습니다. 폴대도 좀 가볍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전 세계로 보급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스포츠가 주는 장점의 하나는 신선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이죠. 작은 단위의 조직은 물론이고 민족 사이에서도 이것이 통합에 기여한 사례가 남아공에서 있었어요. 1995년에 일이었는데 이때 남아공은 여러 가지 민족이 분열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어떤 나라는 300개, 400개 부족이 섞여 살고 있어요. 그 통합이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남아공은 백인들이 지배하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갈등이 상당히 심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나와서 흑인 최초로 대통령이 되었죠. 그의 과정은 이 민족을 통합해서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그것이 과제였습니다. 그럴 때에 월드컵 럭비 대회가 남아공에서 95년에 개최됐어요. 원래 럭비는 백인들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흑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델라가 이거 흑백을
섞인 국가대표팀을 결성해 가지고서 남아공 전체 국민들에게 이것은 우리 국가대표팀이기 때문에 같이 응원해서 우리가 우승하자 그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뉴질랜드하고 결승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우승을 해서 월드컵 러비 우승을 하게 됐죠. 이것이 남아공 민족을 통합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한때 분열의 상징이었던 럭비라는 운동이 민족을 통합하는 그러한 수단이 된 것이죠. 이 월드컵 럭비에서 우승한 것은 단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것 이상의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죠. 그래서 거의 적대 관계에 있던 민족이 통합해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게 되고 또 넬슨 만델라는 화해의 상징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운동을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들여서 같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운동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올림픽과 관계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